세상에 물을 찾기 위해 하루에 7시간씩 걷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마시는 하루 물의 양, 겨우 종이컵 2개 분량입니다. 샤워요? 양치요? 그런 건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 지금도 사막 한가운데에 앉아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물이 안 나올까요? 그런데요. 그 사막에 갑자기 이 나라에서 온 기술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희가 72시간 안에 이 캠프에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실패한 사막 한복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에 부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목처럼 낯설지도 모를 사막에 흐르는 푸른 강이라는 사연입니다. 저는 한지호, 한국에서 중견 엔지니어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농촌에서 물 부족으로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긁어낸 우물 바닥에 춤추는 흙먼지는 제가 어릴 적에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모습이 저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물이라도 있다면 어린 제가 가졌던 그 소망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요르단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난민 캠프에 설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72시간 안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제가 얼마나 무모한 선언을 했는지 제 귓속에서 온몸이 짜릿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모래 언덕이 끝없이 이어지고 햇볕이 닿는 모든 것이 끝없이 뜨거운 사막이었습니다. 캠프는 30년이 넘도록 물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0리터도 안 되는 물로 식사, 세면, 약 복용까지 해야 한다는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제가 직접 보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배급소 앞에서 줄을 서 계신 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남모르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얼굴은 선명합니다. 하루하루를 물 한 방울로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나 14살 소녀 이름입니다.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저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이 생명의 문턱이 된다는 그 말이 제 안에서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국제 NGO도 세계적인 정수 기업도 수차례 정수 시스템을 설치해 보려 했지만 모래 폭풍에 장비가 파손되고 물속의 염도는 너무 높아서 정수 효과가 없었으며 부품 공급은 원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저는 여기 와 있는 걸까요? 두려움과 자책이 교차했습니다. 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어쩌죠? 그런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난민 대표 유세프, 한국 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72시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눈빛이셨습니다. 그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먼 길을 와버렸는지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솟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미정 활동가님을 만났습니다. 캠프와 기술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활동가님 목소리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지호님,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 말이 저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 정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리고 활동가님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래바람이 잔잔히 몰아쳤습니다.
캠프에서는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고요 속에서 제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당에서 우물 펌프를 돌리시던 아버지 모습, 옥수수 몇 알을 흙에서 꺼내시던 아버지, 그러던 와중에 이 물 한 모금이면 아이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표정,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제가 흔들렸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시절, 아버지가 고생하셨던 그 기억이 제가 어떻게든 이곳에 물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유가 됩니다. 흙먼지 속에서 눈을 부릅뜨며 다짐했습니다.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 그것보다 중요한 정의가 아니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속은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삶이란 얼마나 작은 것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이라는 이야기를 사막 한가운데에서 제가 이 경험을 세상에 제보합니다. 저는 지금 끝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캠프의 푸른 강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야기를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기보다는 묘하게 텁텁했습니다. 모래가 공기 속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입안이 까슬까슬했고 입술은 말라붙은 채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날씨가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구나. 그제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 없이 산다는 건 단순히 목이 마른 게 아니었습니다. 입도 몸도 마음까지 메말라가는 감각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6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급하게 소집된 기술진 2명, 그래핀 필터 기술을 개발한 연구소 박사 1분, 그리고 장비 조립에 능한 후배 기술자 2명,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장비는 미리 컨테이너로 보낸 상태였고, 짐칸에는 태양광 패널, 소형 담수화 모듈, AI 제어기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건 생각보다 더 낡고 망가진 캠프의 전경이었습니다. 물탱크는 녹슬어 있었고 지하수를 끌어올리던 펌프는 이미 1년 전 멈췄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은 믿음보다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이라면서요? 이전에 왔던 프랑스 회사도 실패했는데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 주민들과 대면했을 때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상하기보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수차례 약속과 실패를 겪은 분들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말을 줄이고 손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낮 기온은 4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장비를 하나하나 풀고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에 모래가 스며들지 않도록 다들 입에 두건을 감고 땀을 뻘뻘 흘리며 손을 놀렸습니다. 그날 오후 리나가 몰래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고 찌그러진 플라스틱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제 물이에요. 하루치. 리나가 그렇게 말하며 컵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물을 받는 순간 제 손끝이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고장난 세상을 고치는 게 제 일이긴 하지만 이건 그냥 기술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하지 못했던 첫 위기가 닥쳤습니다. 시운전을 시작하려던 순간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래 사이에 숨어있던 황산염 성분이 수관 내부를 완전히 막아버렸고 모듈이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작은 벌레들이 내부 필터에 침투하면서 시스템 경고가 계속 울렸습니다. 전문가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멈추고 장비를 보강하는 게 낫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이라는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리나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다시 장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버려진 미군 기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그 폐기지는 이미 먼지와 부서진 철제들로 가득했지만 기적처럼 작은 발전기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배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다들 불빛 하나 없이 모래바람 속에서 손전등만 켠 채 그 낡은 발전기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주민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아이들도 도울게요. 그 목소리,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모래 속에서 나사 하나를, 배선 하나를 찾아내며 새로운 조립을 이어갔습니다. 그래핀 필터는 급하게 수동으로 세척하고 AI 모듈은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서 수동 조작이 가능하게 바꾸었습니다. 캠프 주민들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배선 정리를, 누군가는 태양광 패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저 혼자만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을 주자는 단순한 사명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나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새 72시간 약속의 마지막 날, 태양은 점점 짙은 붉은 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사막은 조용히 긴장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술팀 중 한 분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모래 폭풍 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황갈색 벽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막 특유의 말라붙은 먼지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고 캠프는 바람이 밀어올린 모래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 위에는 잿빛 모래가 한 겹씩 쌓였고 AI 모듈은 과부하 신호를 보내며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원 차단하겠습니다. 장비가 위험합니다. 기술자가 급히 모듈을 끄려 했습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떨렸습니다. 머리로는 정지시키는 게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바람이 훨씬 거셌습니다. 두건을 둘렀는데도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모래가 입 안으로 들어왔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양광 출력은 급락했고 모듈 내부 온도는 위험 수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다시 원점입니다. 마음속에서 외쳤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트럭 배터리. 그걸 쓰면 임시 전력 공급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버려진 군용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엔진은 녹슬어 있었고 차체에는 작은 모래 언덕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모래를 걷어내며 후드 열쇠를 돌렸습니다. 움직여라. 속으로 기도하며 배터리 연결 단자를 찾았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곧장 따라와 케이블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전압이었습니다. 기존 모듈과 맞지 않아 전류가 불안정했고 한 번은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케이블이 살짝 타들어갔고 모듈이 꺼지려는 순간 간신히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지호님, 이러다 장비 다 나갑니다. 박미정 활동가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비 쪽으로 더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리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모래 사이로 작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중 맨 앞에 리나가 있었습니다. 리나는 작고 먼지투성이인 손으로 파이프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순간 제 가슴을 쳤습니다. 기술이니 장비니 했던 모든 것이 그 말 한마디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앞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파이프를 붙잡았고 어른들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태양광 패널을 닦았고 누군가는 바람에 쓰러진 지지대를 다시 세웠습니다. 필터 모듈 내부에는 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조심스레 털어냈습니다. 그래핀 필터는 천으로 닦아가며 간신히 복원시켰고 AI 모듈은 수동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 47분. 72시간 종료까지 1시간 13분 남았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다시 눌렀습니다. LED가 깜빡이며 READY라는 초록 불이 들어왔습니다. 모듈이 천천히 회전했고 펌프가 드르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촤르르르 파이프 끝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연속된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물이 흐른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 순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리나는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떨어지는 물을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유세프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어 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건 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물이 흐른 그날 사막의 바람이 유독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파이프 끝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줄기 소리,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는 모습, 그리고 말없이 웃는 어른들의 눈빛. 그 장면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건 단순히 기술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캠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물탱크 주변에는 작은 행렬이 생겼고 주민들은 서로 물을 양보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전에는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던 리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물은 살 수 있게 해줘요. 리나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한 생명을 지켜냈다는 무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왔을 때 주민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서구 기업들에 대한 실망이 쌓인 그 눈빛은 저희 한국 팀에게도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파이프를 붙들고 같은 모래바람 속을 걷고 같은 꿈을 품으며 우리 모두는 진짜 공동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미정 활동가님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지호님, 여기가 이렇게 웃는 건 처음 봐요.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변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를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든 경험이었습니다. 며칠 뒤 요르단 정부 관계자가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정수 시스템을 둘러보고는 이 시스템을 중동 전역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한국 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서울 본사로 돌아가기 전날 밤, 작은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간단한 음식과 아이들이 준비한 노래와 그림이 있었습니다. 리나는 저에게 조심스레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모래 위에 흐르는 파란 강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삼키며 말했습니다. 리나야, 이건 너희가 만든 거야. 우린 단지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비행기에 오르기 전 캠프 입구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유세프까지도 말없이 저를 바라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은 사진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한지호라는 이름 석자가 그곳에서 따뜻하게 남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그 경험은 곧 다양한 언론에 소개되었고 국제물 관련 포럼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명예나 박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건 모래투성이 손으로 파이프를 고치던 밤의 온기, 뜨거운 햇살 아래 함께 웃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나누던 그 조용한 연대감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리나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기도 하고 자신이 꿈꾸는 일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저도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보다 더 큰 가치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저는 단순히 감동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깨끗한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그 고통을 바꾸기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보는 것, 믿지 못하던 관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변해가는 과정, 그 속에서 나온 물 한 방울은 단순한 수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자 생명이라는 것을 이 사막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다음 현장을 준비 중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더 많은 지역에 희망을 전하는 일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릴 게 있다면 이 사연이 단지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이 글을 본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기적의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지 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저는 내일도 땀 흘리며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은 하루 되시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